이제 수학 1-39강 시작하겠습니다. 39번째 테마로 엔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위치 기수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엔진법의 소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기수법의 변환이 있고요. 네 번째로 엔진수의 사칙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넣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으로 위치 기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잠깐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시 이 칠판에 쓰여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십진법의 수가 뭐냐라는 것이죠. 자, 십진법의 수는 우리가 자릿수가 한 자리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커지는 수를 십진법의 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진법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릿수가 한 자리 올라갈 때마다 5배씩 커지는 수가 오진법의 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진법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자릿수가 한 자리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커지는 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삼진법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자릿수가 한 자리 올라갈 때마다 3배씩 커지는 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엔진법의 수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진법의 수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가 되는지 살펴보면 0에서 9까지만 우리가 숫자를 사용할 수 있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십진법의 수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가 0에서 9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진법의 수는 0에서부터 4까지의 숫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진법의 수는 0하고 1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칠진법의 수라면 우리가 0에서 6까지의 숫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진법의 수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엔진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칠판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3214라는 십진법의 수가 있습니다. 이 십진법의 수는 우리가 이렇게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커진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이 숫자는 1000의 자리니까 자, 10배에서 3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의 자리죠. 2는 100의 자리니까 10배 커지니까 2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1은 1 곱하기 10, 그 다음에 4는 1의 자리니까 4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어떤 수의 영제곱은 항상 1입니다. 어떤 수의 영제곱은 항상 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214라는 수를 이렇게 펼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 놓은 것을 우리는 정계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펼쳐 놓은 식을 우리는 정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그러면 칠판에 3214하고 5로 표기된 게 있죠. 우리가 오진법의 수를 보통 이렇게 표기하는데, 읽을 때도 3214로 읽지 3214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자, 3214라고 읽고,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자,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5배 커졌으니까 3 곱하기 5의 세제곱,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는 5배 커졌으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1은 자, 5배 커졌으니까 1 곱하기 5, 그 다음에 4 곱하기 뭡니까? 1이죠. 1. 됐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진법의 수를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데, 이 전개한 녀석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434가 나옵니다. 434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십진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십진법의 수.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진법의 수를 십진법의 수로 바꾸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십진법의 수로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5진법의 수를 10진법의 수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개를 하면 된다. 자, 전개를 하면 된다. 됐죠? 자,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하면 10진법의 수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2진법의 수. 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0하고 1밖에 없다 그랬죠. 자, 5진법의 수에서도 마찬가지 0에서 4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1011, 그 다음에 2진법의 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 얘가 자릿수가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두 배씩 커지니까 1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0 곱하기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이 되겠죠. 됐나요? 얘는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녀석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1이 됩니다. 11이. 여기 8이고, 그 다음에 이게 3이죠. 11이 되는데, 이 11이라고 하는 녀석도 뭡니까? 10진법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 2진법의 수도 마찬가지 전개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산을 정리하면, 계산하면 10진법의 수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내용을 확장하면 7진법의 수든 3진법의 수든 간에 그 수를 전개해서 계산을 하면 10진법의 수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위치기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N진법의 소수죠. 자, N진법의 소수인데요. 이제 우리는 소수가 나오죠, 소수. 자, 여기서 보면은 1.234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고요. 자, 1.234는 우리가 보통 뒤에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10진법의 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뭡니까?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정수 자리에서 1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의 0제곱. 1의 자리니까 1 되는 겁니다. 1. 됐나요? 자, 그리고 뭐냐면 얘가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10분의 1배씩. 자, 소수점에서 한 자리 뒤로 갈 때마다 10분의 1배씩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10진법의 수에서 소수는 자, 소수점 아래 한 자리 내려갈 때마다 10분의 1배씩 커진다. 그래서 보세요. 2 곱하기 10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한 번, 두 번 내려왔죠. 그 다음에 그래서 3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왔죠. 4 곱하기 10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10진법의 수에서 소수는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234 하고 5진법의 수라고 표현해놨죠. 자, 5진법의 수. 자, 소수점 아래 한 자리 내려갈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5분의 1배씩 커집니다. 5분의 1배씩.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5의 0제곱 돼 있죠. 그쵸? 자, 여기에 뭐냐면 첫 번째 정수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니까 5의 0제곱. 자, 한 번 내려왔으니까 2 곱하기 5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은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는 4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얘를 계산하면 결국 얘를 계산하면 계산을 하게 되면 10진법의 수가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10진법의 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하면 10진법의 수를 얻을 수 있다. 자, 마찬가지 2진법의 수. 자, 2진법에 있어가지고 소수를 나열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보면 얘도 1 곱하기 2의 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0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또 1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계산을 하면 10진법의 수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수든 아니면 소수든 간에 N진법의 수를 갖다가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하면
십진법의 수를 얻을 수 있다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n진법의 수는 어떤 수고, 그 다음에 숫자는 어떤 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n진법의 수를 전개해서 계산을 하면 십진법의 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지 더 이상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수법의 변환입니다. 기수법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오진법의 수를 뭐 십진법의 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진법의 수를 십진법의 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칠진법의 수를 십진법의 수로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기수법의 변환이고요. 또한 십진법의 수를 오진법의 수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칠진법의 수로 바꾼다든지, 삼진법의 수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기수법의 변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수법의 변화인데요. 여기 3214라고 하는 오진법의 수를 아까 전개를 해서 십진법의 수 434를 얻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434라고 하는 이 십진법의 수를 다시 오진법의 수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434를 오진법의 수니까 5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434를 오진법의 수니까 5로 나누는 거예요. 5로 나눈다. 5로 나누고 나서 보면은 자, 이렇게 8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옆에 적을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가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86이라고 하는 녀석을 또 5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7이라고 하는 녀석을 5로 나눠서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세요. 자, 434를 5로 나누게 되면, 자, 5, 8이 40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5, 6, 30 하면 나머지가 4가 남잖아요. 됐죠? 나머지를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86을 또 5로 나누어서 하면, 자, 몫이 17이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7을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2가 되고 몫이 3이 되죠. 됐나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적게 되면 오진법의 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3, 2, 1, 4. 됐나요? 3, 2, 1, 4. 자, 그래서 434라는 십진법의 수를 오진법의 수로 바꾸는 방법은, 자, 십진법의 수 434를 5로 나누어서 나머지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적게 되면 그 수가 바로 오진법의 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십진법의 수를 오진법의 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11이라고 하는, 자, 여기 보면 11이라고 하는 십진법의 수가 있고요. 아까 1011 이진법의 수를 십진법으로 바꿨을 때 1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11을 다시 이진법의 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11을 이제 2로 나누게 되는 거죠. 2로 나누면서 또 나머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11을 2로 나누면 2, 5, 10 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 2, 4가 돼서 나머지 1 되고요. 그 다음에 2, 1은 2 하고 나머지가 0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적게 되면 이진법의 수가 1011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에는 십진법의 수를 다른 어떤 진법의 수로 바꾸는 경우는 그 진법의 수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자, 오진법의 수라고 하면은 결국 뭡니까? 십진법의 수를 5로 나누어서 나머지 나열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수에서부터 이 나머지 이런 순서대로 적게 되면 뭐라고요? 오진법의 수로 바꿀 수 있고, 자, 2로 나누게 되면 이진법의 수로 바꾸는 거죠. 자, 3진법 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십진법의 수를 다른 어떤 n진법의 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수가 있겠죠. 소수를 십진법의 소수를 어떻게 한다고? 십진법의 소수를 다른 n진법의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0.375라고 하는 십진법의 수가 있습니다. 십진법의 수가 있어요. 자, 이 십진법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자, 이진법의 수로 바꾸고 싶습니다. 됐나요? 자, 0.375라고 하는 십진법의 수가 있는데 이진법의 수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0.375를 갖다 놓고 2를 곱합니다. 2를. 자, 2를 곱하면 2, 5, 10 하고요. 됐나요? 1 올라가고 2, 7, 24, 15 되고요. 그 다음에 2, 3은 6, 1 올라가서 7 되죠. 그래서 0.750에다가 봤을 때, 자, 여기 다시 또 2를 또 곱합니다. 자, 2를 곱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보면, 요렇게 2, 5, 10 하고 0이고요. 2, 7, 2, 14, 1 올라가서 5 되고, 그 다음에 2, 3은 6, 1 올라가서 7이 되는데, 그럼 0.750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정수 자리에 있는 이 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수 자리.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를 또 곱해요. 또 2를 곱하면 2, 5, 10에다가, 그쵸? 2, 7, 2, 14, 1 올라 5 되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0에다가 1의 자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1.50이 되죠. 자, 1.50이 됐을 때 여기서 우리가 정수 자리 1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정수 자리 1에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2를 곱하죠. 자, 2, 5, 10 하면 0 되고 1 올라가서 1은 2 하고 1은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지 않습니까? 자,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2는 0이 되는 거예요. 이진법의 수에서 2는 0이 되고 거기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에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정수 자리를 보게 되면 자, 여기 0, 1, 1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순서대로 이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고 둘째 자리, 셋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011 이진법의 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이진법의 수는 이진법의 수에서 자, 2라고 하는 녀석은 0이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2, 5, 10 하고 0 되고 여기에 1이 올라갔죠. 그러면 1은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는데 그럼 3은 뭐냐면 3은 다시 1이 되는 거예요. 1. 아셨죠? 2가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자, 다시 정리하면 0.375라고 하는 십진법의 소수를 이진법의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2를 곱한다. 2를 곱해서 이 정수 자리를 하나씩 나열한다. 자, 2를 곱해서 정수 자리 하나 나왔죠? 2를 곱해서 정수 자리 하나 나왔죠? 2를 곱해서 정수 자리 나왔죠? 자, 그래서 얘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0.011 이진법의 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자, 0.375를 오진법의 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5를 곱하면 됩니다. 5를. 자, 그래서 5, 25 하고 5, 7, 35에서 그 다음에 2, 5니까 7. 그래서 계산하면 1.875가 나오는데 자, 여기 정수 자리. 자, 그리고 또 5를 또 곱하죠. 5를 또 곱했을 때 4.37로 나오는데 정수 자리요. 또 5를 곱하세요. 그럼 또 1.87을 또 정수 자리 1이고요. 또 5를 곱하세요. 그러면 정수 자리가 또 4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이렇게 갑니다. 뭔가 느낌이 옵니까? 자, 1, 4, 1, 4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순환소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면 0.14 하고 자, 이렇게 오진법의 수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십진법의 소수를 어떤 n진법의 소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진법의 소수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2를 곱해서 정수 자리에 있는 수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렇게 나열하면 될 것이고요. 오진법의 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5를 곱해서 정수 자리를 쭉 나열했을 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이렇게 나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더 이상의 공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 엔진법과 관련된 기출 문제가 한 10년 그 이전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자, 다음은 이제 엔진법의 수를 갖다가 사칙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엔진법의 사칙 계산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미리 선생님이 얘기를 하자면 이 엔진법의 사칙 계산은 사실상 이 이진법의 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것이 사실상은 별로 의미가 없다. 문제로 출제하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 이진법의 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 십진법의 수로 바꾸고 난 다음에 덧셈을 해서 그 십진법의 수를 다시 이진법의 수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진법의 수를 십진법의 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진법의 수를 십진법의 수로 바꾸어서 덧셈을 하고 난 다음에 십진법의 수로 계산을 했죠. 그 십진법의 수를 다시 이진법의 수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진법의 수를 십진법의 수로 바꾸고 여기 이진법의 수를 십진법의 수로 바꿔서 뺄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뺄셈한 십진법의 수를 이진법의 수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곱하기와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진법의 수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십진법의 수를 뭐 이진법의 수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오진법의 수로 바꾼다든지 또는 칠진법의 수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이진법의 수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진법의 수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냥 한 번 정도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고 한 번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진법의 수끼리의 덧셈인데요. 자, 여기 덧셈을 해보면 어떠냐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냐면 1에서 0을 더하면 1이 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1에서 2를 더하면 2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여기서 1에서 2를 더하면 2가 되는데 이 2는 0으로 바뀌면서 앞자리에 1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두 개 더하면 0이 되고요. 2가 돼서 0이 되고 여기에 1이 하나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여기서 자, 1에서 0을 더하고 0을 더하면 뭡니까? 1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1에서 1도 했어요. 그러면 2가 돼서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1이 올라가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2가 됐지 않습니까? 2가 됐으니까 이 앞쪽에 또 1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0이 된 상태고 0이 된 상태에서 1을 더하니까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1 남은 거 1이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자, 됐습니까? 이진법의 수 덧셈. 자,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뺄셈을 한번 와볼게요. 자, 빼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진법의 수, 십진법의 수로 바꾸고, 십진법의 수로 바꿔서 십진법의 수를 덧셈 한 것을 다시 이진법의 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진법의 수를 십진법의 수로 바꾸고, 십진법의 수로 바꿔서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이진법의 수로 바꾸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진법의 수끼리 뺄셈 한번 해요. 1에서 1을 뺐어요. 그럼 당연히 0이 되겠죠. 됐나요? 0에서 1을 못 빼죠. 0에서 1을 못 빼니까 여기서 하나 빌려오는데 하나 빌려오게 되면 걔가 2가 되는 거예요. 2가 2를 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에서 1을 빼면 1이 되고요. 됐나요? 얘는 0이 됐죠. 0에서 0 빼면 0 되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0에서 1을 못 빼니까 마찬가지 여기 2를 빌려오면 되죠. 그래서 2에서 1을 빼면 1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뺄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곱셈 한번 해볼게요. 자, 1 곱하기 0은 0이죠. 1 곱하기 1은 1이고요. 1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1은 1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 얘도 곱하기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곱하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합니까? 덧셈을 하게 되죠. 덧셈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0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0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더하면 1이 되고요. 이렇게 더하면 또 1이 되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 더하면 2가 되죠. 됐나요? 그러면 0이 되고 여기에 1이 하나가 올라간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여기 0이 되고 여기에 1이 또 하나가 올라가죠. 됐나요? 지금 더하면 2가 돼서 0이 되고 이 앞에 1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곱셈. 자, 그 다음 나눗셈은, 자, 얘로 나누는 건데, 일단은 얘는 두 자리. 그래서 여기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여기 세 번째 자리부터 여기에 나눗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을 쓰게 되면, 자, 이게 1, 1 이렇게 오잖아요.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1은 1, 이렇게요. 됐나요? 그럼 빼는 거죠. 자, 1에서 1 빼면 뭡니까?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1에서 1을 빼면 0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요 녀석은 그대로 0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빼서 0 되는 거고요. 됐나요? 자, 여기서 0에서 1을 못 빼니까 여기 2를 빌려오죠. 2에서 1을 빼면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뭐 하냐면 다시 자, 1을 또 하면 또 11이 되죠.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뺄셈을 하는 거죠. 자, 뺄셈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1은 그대로 또 내려오고요. 이거 못 빼죠. 못 빼죠. 그러면 1에서 빌려와야죠. 자, 그럼 여기 빌려오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1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2에서 1 빼면 1이 되고 1에서 1 빼면 0 되니까 없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1이 돼서 이거 하면 0이 되죠. 됐죠? 자, 그래서 나눗셈을 해서 몫이 1, 1, 1이 되고요. 나머지는 0이 되는. 자, 이런 사칙 계산,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진법 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봤는데요. 오진법의 수도 같은 원리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면 되고요. 다른 진법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왜? 십진법의 수로 바꿔서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진법의 수로 바꾸면 되니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거 자체를 싹 무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기수법의 변환이 중요한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개념은 뭐냐면 십진법의 수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진법의 수는 어떤 것이고, 오진법의 수, 삼진법의 수, 칠진법의 수는 어떤 녀석이다 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그 진법의 수를 갖다가 전개를 했을 때 십진법의 수가 된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그 십진법의 수를 이진법의 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삼진법의 수로 바꾼다든지 뭐 오진법, 칠진법의 수로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잘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 세 번째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네 번째 것은 그냥 한번 가볍게 보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정수론 파트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더 이상의 정수론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 정리한 그 내용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제 수학 1-A 과정이 이제 앞쪽에 수화식 파트 집합 명제 이 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 단원의 내용들은 좀 쉬운 내용이고, 그리고 가볍게 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다음 강의에 또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